원근감 살리는 일러스트 작업. 이번 회차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보는 원근감의 형태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원근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3D 효과나 가이드를 이용해서 원근감 작업을 해야 했지만 CS5에서는 원근감 격자 툴이 생겨서 좀 더 손쉽게 원근감 형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원근감의 의미 찾기. 지금부터 원근감을 활용해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그라디언트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늘 영역만큼의 크기로 사각 영역을 만들고 스워치 패널에서 기본 그라디언트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선택하고 하단의 컬러 스탑 버튼을 클릭한 후 컬러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색상을 각각 정해서 4, 5단계의 그라디언트를 만듭니다. 나중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고려해서 스워치 패널 하단에 뉴 스워치 버튼을 눌러 뉴 스워치 대화 상자가 나오면 하늘 그라디언트라고 기입하고 OK를 눌러 스워치로 등록합니다. 색상 그라디언트가 일자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또한 하단에 물결을 넣어야 하는 부분에 그라디언트의 가장 어두운 색보다 더 진한 색상을 넣습니다. 계속해서 파도 반사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플레이스 명령을 선택하고 파도 모양이 들어있는 파일을 엽니다. 상단에 라이브 트레이스 명령의 서브 메뉴를 꺼내고 심플 트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 중 스래시 홀드 값을 높이고 민 에어리어 값도 낮게 조절합니다. 심플 트레이스가 적용된 이미지에서 익스펜드를 클릭합니다. 백화화하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바다로 쓰여질 바탕 위에 라이브 트레이스한 오브젝트를 올리고 모두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패스 파인더 명령을 선택해 대화 상자를 꺼내고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을 누릅니다. 위쪽의 영역이 제외되고 물결의 반사 라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패더 명령을 선택합니다. 패더 라디어스 값을 1보다 낮게 지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뚫린 외곽 라인이 조금 부드럽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사각 영역을 하나 더 그려 넣어서 물결 부분을 완성합니다. 이제 앞에서 작업한 배경에 손 이미지를 작업하고 작은 태양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 툴로 손 이미지 모습을 그립니다. 전체 라인을 그리고 동그랗게 말린 부분을 별도로 그리면 됩니다. 두 부분의 색상을 넣고 모두 선택한 후 마이너스 프론트로 말린 부분을 없앱니다. 태양을 그리기 위해 동그란 원을 하나 그리고 오렌지에서 진한 주황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넣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패더 명령을 선택하고 패더 값을 1 정도 기입해서 0 외부선이 부드럽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구름 이미지를 그리고 그린 이미지를
트랜스페어런시 패널에서 다큰으로 블렌딩 모드를 지정합니다. 진한 느낌이라면 오퍼시티 값을 낮추어 자연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사각 영역을 그려놓고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Make Clipping Mask 명령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에 남겨진 오브젝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일러스트레이터의 3D 효과 적용은 용기 디자인 등을 하는 많은 디자이너의 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D로 만들 때 보여지는 원근감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효과를 주게 되면 입체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입체감은 작은 원근감에서부터 커다란 원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액자 작업을 하기 위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크고 작은 두 개의 사각형을 그리고 중앙 정렬 후 모두 선택합니다. 윈도우에 패스 파인더 명령을 선택해서 대화 상자를 열고 익스클루드 명령으로 겹쳐진 영역을 삭제하고 Alt키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파일에 플레이스 명령으로 액자 안쪽에 넣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어랭지에 Send to Back 명령을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액자 오브젝트 뒤쪽에 위치되게 됩니다. 외곽의 액자 라인을 선택하고 익스펙트의 3D Exclude and 베벨 명령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옵션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적용하면 액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안쪽의 사진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펙트의 3D, 로테이트 명령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익스클루드 앤 베벨과 같은 값을 넣고 적용해서 각도를 맞춥니다. 오른쪽 액자 작업 시 X와 Y, Z축의 좌표값이 마주보게 되도록 지정하고 옵션을 다 보이게 하여 빛이 오는 방향을 바꿔줘야 합니다. 작은 장식을 위해 심볼 패널의 목록 메뉴를 클릭해서 오픈 심볼 라이브러리에 프리미티브 항목을 선택합니다. 새 이미지를 꺼내서 액자의 앞부분에 올립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펙트의 3D, 로테이트 대화 상자를 열어 오른쪽 액자와 동일한 각도로 지정한 후 크기를 조절해서 완성합니다. 이 원근감 표현에는 들지 않지만 Make with Top Object 명령은 특정 공간에 오브젝트들을 끼워서 넣는 효과를 만듭니다. 만약 넣어야 할 오브젝트가 원근감을 가지고 있다면 만들어진 오브젝트도 원근감을 유지하며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인벨로프로 특수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강에서는 인벨롭으로 특수 효과 만들기에 관해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각의 영역이 아닌 모자 모양의 객지에 맞추어서 텍스트 작업을 진행하는 인벨롭 적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모자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자, 레이어는 잠근 채로 외곽 라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패스의 굵기는 조금 작게 한 상태에서 모자의 외곽 라인을 먼저 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부분은 바깥쪽에 털들이 겹쳐질 부분이므로
그냥 무시한 채로 경계를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외곽 작업을 한 후에 패스가 모자에 경계선들을 지나가도록 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라인 작업이 모두 진행된 후에 라인들을 모두 선택하고 윈도우에 있는 패스파인더 패널을 엽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의 옵션 중 디바이드를 선택해서 각각의 부분을 모두 나누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언그룹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시면 되고요. 각각의 부분 중에 면색이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해서 색상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영역을 하나 만들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오른쪽에 알트 드래그, 하단에도 알트 드래그 합니다. 네, 두 개의 색상 부분은 쉬프트 클릭해서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아이드로퍼 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패턴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서치 패널에 가셔서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이제 각각의 부분을 선택하셔서 패턴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각도로 패턴을 선택하셔서 패턴을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이 진행된 후에 뒤쪽에 있는 털의 영역과 앞쪽에 있는 하얀색 영역을 그려서 색상을 먼저 넣게 됩니다. 이제 모자 위에 쓸 텍스트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해피 카메라라고 하나 써볼까요?
선택하셔서 모자를 덮을 만큼 넉넉한 크기로 글씨의 크기를 지정하시고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꺼내시고 원하는 컬러로 원하는 텍스트로 지정합니다. 이제 텍스트가 들어갈 모자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의 락의 셀렉션으로 잠궈 놓고요. 패턴은 적용했으니 지우고 하단에 있는 영역도 오브젝트의 락의 셀렉션으로 잠궈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면 모자의 부분이 한 번에 잡혀지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고 애드 버튼을 눌러서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패턴은 없어도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올려 보겠습니다. 조금 회전도 시켜보고 텍스트의 색상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텍스트를 가장 하단으로 내려놓고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있는 Envelope Distort 항목에서 Make with Top Object라고 하는 명령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자의 형태로 텍스트가 구겨진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얘를 가져다가 모자 위에 올려보죠. 자, 모자 위에 텍스트가 위쪽에 써진 것처럼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맞춰도 좋지만 트랜스페런시 패널에 가보시면 노멀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처럼 브랜딩 모드를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 모드를 클릭하셔서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영역에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근감을 이용한 오브젝트 제작. 이번에는 원근 형태를 가진 건물을 가이드를 통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선형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직접 건물의 모양대로 라인을 만들고 Make 가이드 명령으로 건물 형태를 가이드로 지정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뷰어에 눌러 명령으로 자를 꺼내고 건물의 각 부분에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붉은 건물 부분을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창문 작업을 하기 위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그린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서 각도를 만듭니다. 그려진 사각형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넌 유니폼 항목을 체크하고 %를 기입한 후 카피 버튼을 눌러 안쪽의 영역을 복사합니다. 창문의 음영을 만들기 위해 창문의 안쪽 라인을 Alt키를 눌러 복사하고 한 번 더 복사해서 대각형 방향으로 놓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고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쪽 영역을 삭제하고 채색해서 창문의 안쪽에 놓습니다. 창문 하단의 입체 형태를 펜 툴을 사용해서 그리고 채색합니다. 창문의 안쪽 틀을 그리고 확대한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완성된 창문을
컨트롤 플러스 G를 눌러 그룹화하고 Alt키를 눌러 복제해 놓은 후 크기를 조금씩 조절해서 위쪽 창문 영역을 완성합니다. 창문을 하나 Alt 드래그로 복제한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높이를 높이고 창문 틀을 하나 더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도 긴 창문 틀을 놓습니다. 옥상에 보여지는 오브젝트를 펜 툴을 사용해서 그리고 채색합니다. 모두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어랭지에 샌드 투백 명령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가 건물 뒤쪽에 놓여지며 일러스트가 완성됩니다. 원근감 격자를 사용하면 특정 영역 안의 각도와 원근을 기억함으로써 복제 후 일부러 크기를 조절하지 않아도 완벽한 각도와 크기를 가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근감 격자를 사용해 일러스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플레이스 명령으로 밑그림으로 그릴 파일을 가져옵니다. 퍼스펙티브 그리드 툴을 선택해서 그리드 라인을 만들고 각각의 각도에 맞도록 조절합니다. 창문 작업을 위해 그리드를 이용할 때와는 다르게 정면을 보고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창틀 외곽 작업을 하고 안쪽 창틀을 Alt키로 2번 복제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합니다. 앞쪽 영역이 삭제되면 회색으로 창에 그림자를 넣고 안쪽 십자 형태를 만듭니다. 하단에도 입체 형태로 받침을 완성합니다. 완성된 작은 창을 복사해서 긴 창문도 완성합니다. 윈도우에 심볼 명령을 선택해서 심볼 패널을 꺼내고 뉴 심볼 버튼을 클릭합니다. 긴 창과 낮은 창으로 창문 2개를 등록합니다.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라이트 그리드 영역을 클릭해서 활성 영역으로 만듭니다. 만들어 놓았던 낮은 창과 긴 창을 드래그해서 영역 안쪽에 넣으면 각도에 맞추어 조절됩니다.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창의 크기를 조절하고 Alt키를 눌러 각 부분을 복제해 나가면 크기가 저절로 맞추어 조절되게 됩니다. 펜 툴이 아니라 렉탱글 툴을 선택해서 배경 붉은 부분을 그립니다. 이때 사각형으로 그리지만 원근감 격자 때문에 저절로 크기가 조절되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려진 박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Send to Back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려진 박스가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옥상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려서 오른쪽 상단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모습들을 렉탱글 툴로 색상을 바꾸어 그려갑니다. 왼쪽 영역을 그리기 위해 퍼스펙티브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레프트 그리드 영역을 클릭해서 활성 영역으로 만듭니다. 배경을 그리고 심볼로 저장해 두었던 창문들을 꺼내서 왼쪽 상단을 완성합니다. 하단의 영역도 파란색 계통의 색상으로 면을 그리고 창문 심볼을 가져와 완성합니다. 원근감 격자를 사용하면 빠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며 각도에 맞추어 크기 조절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실습해 볼까요? 다음은 쿠바에 있는 건물입니다. 원근감 격자를 사용해서 건물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혹시 건물 이미지가 너무 복잡해 어려운 느낌이 드신다면 바깥쪽 라인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원근감 살리는 일러스트 작업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 분할과 심볼 일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